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지역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내년도 예산 지원금을 예년의 절반으로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것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부산의료원의 회계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의료원은 독립체산제로서 독립적인 회계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공공병원이고 부산시의 행정안에서 부산시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네. 그런 또 공익적인 진료 영역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산이 공익진료결손분이라는 이름으로 50억 정도 매년 부산시가 지원해왔던 예산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년 50억 수준의 지원금을 부산시가 지원해왔다가 올해 이제 내년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 50억 정도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좀 이 지원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 좀 증액돼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지역사회 요구가 있어 왔는데 뭐 서부산의료원이나 침례병원이나 부산이 전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는 좀 상당히 역행하는 결정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와는 반대로 거의 절반가량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산시가 이렇게 부산의료원 예산 지원금을 삭감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부산시의 입장은 이제 그 의료원의 수익 구조들을 봤을 때 네. 그 의료 손익이 있고 의료 외의 손익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 손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손익을 말하는 거고요. 의료 외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복지부 사업이라든지 뭐 부산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이제 보조금 형식이 되겠고요. 네. 뭐 코로나 시기 때는 특별히 이제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이제 병상 가동에 대한 지원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분류들이 이제 진료 외 손익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에 부산시가 이 진료 외 손익과 진료 손익을 비교해 봤더니 흑자가 난다. 약 18억 원 정도 흑자가 난다. 이제 올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료원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 계산의 셈법이 좀 틀렸습니다. 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결산 현황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부산의료원에 한 해 결산을 해봤더니 총 얼마 적자가 났다더라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정컨대 부산의료원이 결산 적자가 약 1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수준들을 확인해 봤다면 사실은 이걸 삭감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당장 현재 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만을 봤을 때 흑자라는 판단으로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좀 반액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태도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 적자라든지 네. 이후에 의료 손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런 좀 재정적인 추이들을 분석하고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렇지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흑자가 났다는 이유와 연계해서 부산시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해석해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부산의료원이 뭐 서부산의료원이든 침례병원이든 어떤 공공병원이 생기더라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대한 시범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니만큼 좀 튼튼하게 운영되는 게 가장 선제되어야 되는 기본 조건인데 네. 부산의료원의 경영이 좀 부실해졌다, 운영이 어려워졌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에 대한 좀 시각이나 인식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삭감된 상황 속에서 이 부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살짝 뭐 의료 손익과 의료 외 손익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보자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의료 손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병상 가동률입니다. 네. 병상이 얼마나 입원 수술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잘 이용해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현재 상황의 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병상 가동률이 약 5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말인즉슨 자체적으로 진료를 통한 수익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의료 외 손익, 뭐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회복지원금 등은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 외 손익은 앞으로 점차 감소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료 손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의료 손익은 회복 기미가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앞으로 이제 더욱더 경영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부산의료원의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이번 지원금 삭감 소식을 듣고 사실 가장 허탈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부산의료원의 의료진 분들일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 내부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료원 직원들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부산의료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뭐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달라.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정말 집에서도 친척들이나 가족들도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버텨오면서 코로나19 맞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 사명감을 다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원해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명감이 있으신 건 사실이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입니다. 경영의 적자 흑자 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함께 해왔던 것인데 그 결과로서 사실은 부산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졌고 네. 회복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 책임을 과연 정책 결정자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져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영웅이라고 하고 희생해오고 고생해왔는데 그 대가가 월급이 체납될 수도 있고 부산의료원이 경영이 악화되면 정말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조건들이 악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허탈하고 좀 분노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정말 그런 상황이 뭐 파업이라든지 부산의료원의 기능이 멈추는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간절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실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익진료 결손분이라고 하는 부산시 지원 예산이 50억이 이제 그 중에서 약 25, 그러니까 절반 가량이 부산의료원 응급실 운영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실의 의료진들의 인건비로 쓰였던 예산인데요. 당장 비교 가능한 게 부산시가 공익진료 결손분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 절반에 대한 금액이 바로 응급실 의료진의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단적 비교가 바로 가능해지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의료원은 최근에 주치자 응급실이라는 걸 또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의료진이 더 투입돼서 응급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건 응급실 기능의 약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응급실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사업 예산도 이번에 축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부산이 가장 좀 선도적 내지는 대표적 타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3포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의료적 필요성이 있을 때 뭐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각종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에 따라 이제 그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의료비를 지원받고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 또 정착하는 데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원스톱 뭐 이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예산이 7억 5천에서 이제 4억 2천이 깎여서 3억 3천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사업 역시도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노숙인 복지법에 의해서 부산의료원이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뭐 상급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그 부산의료원의 노숙인 진료비 역시도 약 2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주민들, 뭐 이주노동자라든지 결혼이주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적 필요성이 진료를 받아야 될 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진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 통번역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1억 규모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올해 또 반액 삭감돼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노숙인이나 이주민이나 사회에 배제되어 있는 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의료 안전망 사업이
뭐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라는 말은 이분들이 앞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만큼의 대처를 앞으로 부산에서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좀 이렇게 의료 안전망이 붕괴다 이런 표현까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의료원 출연금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적인 모든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된 데 반해서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손꼽히는 의료버스 사업에는 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은 예산안을 봤을 때 굉장히 황당했고요. 단적으로 이제 아까 의료원에 들어갈 예산 25가량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시장 공략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의회의 개수 조정 결과 23억 정도 삭감이 돼서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의료버스 사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버스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확인들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효과는 있겠습니다. 예방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과연 의료 취약지에 계신 분들을 버스가 가가호 다니면서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접근성에 대한 물음표도 사실 아직 해소가 되지 못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가 필요할 때, 네.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할 때 과연 이 의료버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공략 사업으로 내걸은 이 의료버스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이어야 하는가라는 판단을 부산시가 먼저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여러 치과의사협회라든지 뭐 의사협회 등등 아니 뭐 건강관리협회 등등 해서 사실은 민간 협회들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진료봉사거든요. 네. 과연 부산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사업의 수준이 민간 단체들이 하고 있는 봉사 수준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공공의료의 성장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것인가는 굉장히 방향성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네. 이 의료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공공의료 사업은 축소시키면서 시장 공략 사업이라고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모양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의료 사업이 악화되고 단순히 시장 공약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버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한 분석과 전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타 지역의 공공의료원 예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타 지역 예산 지원금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먼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지 내지 증액입니다. 네. 유지하거나 증가하거나.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진로결손분이라는 똑같은 예산 지원 명목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로 증액이 올라갔고요. 인천도 95억으로 약 3억 정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도 한 186억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특이한 게 이제 경기가 16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이제 공익진로 결손에 대해서만 단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자체 회복 지원금의 몫을 만들었습니다. 네. 37억 정도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체 회복 지원금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자체 회복 지원금까지 투여했는데도 이 의료 손익이 증가하지 못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자체 회복 지원금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걸 이제 도의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지 또는 증액의 전국적인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들의 공공의료원 예산 지원금이 유지 또는 증액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만 나홀로 지금 삭감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나 이 공공의료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는 이 지방의료원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내지는 앞으로 의료 손익이 회복되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또 정책적 결정을 했다면 부산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단 당장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계산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 사업의 철학, 정책의 철학이 좀 다시도와 뚜렷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부산의 공공의료 수준도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한 5% 정도대에 있는데 부산이 한 2.5%, 2.6% 정도 됩니다. 병상수로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이 10% 수준인데 부산이 약 5%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평균의 부산이 절반 정도 수준이다. 부산이 좀 퇴색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2의 수도고 330만, 3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중에 한 곳인데 전국 평균에서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공의료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예산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부산이 공공병원이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부족하더라도 공공의료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바로 직격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공공의료 사업 예산 역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고 현재도 예산이 감액돼서 후퇴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2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군요. 부산시의 공공의료 정책 앞서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서부산의료원이나 침례병원이나 그동안 사실은 공공병원이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더 지어서라도 좀 좋은 의료기관, 좀 의료비 부담이 적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료기관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도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산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공공병원 보고 너희가 수익을 내라, 돈을 벌어서 적자를 메꿔라 라는 이런 인식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공공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고드는 노동자 수를 감축하거나 네. 아니면 과잉 진료를 하거나 결국에는 경영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거나 부산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만들거나 근데 그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의료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부터 좀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좀 이런 인식의 전환부터 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원에 대한 시 전체의 어떤 인식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조금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부산은 오래 전부터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21년도 이제 건강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네. 7대 강력시에서 전체 사망률 1위를 또 달성했고 암 사망률, 심내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상 대도시에서 1, 2위 수준 이렇게 비교하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농어촌 수준과도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 지표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고 회피 가능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 사망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부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사망률과 부산 시민의 안 좋은 건강 수준을 봤을 때 사실은 부산시가 더 적극적인 투입을 해야만 하는 지역적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산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입을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불과 이 공익진료결손분 예산도 50억으로 증액된 지가 제 기억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필요성이나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좀 부산시가 어떤 당장의 성과 내지는 시장의 어떤 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부산 시민의 건강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역시도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도시 1위라는 오명을 꼭 벗을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어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